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난소공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소설이잖아. 그치? 소설이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야? 시점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야? 내용 일치 문제야. 내용 일치 문제 풀려면 뭐 알아야 돼? 내용을 명확히 이해해야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시점 문제, 내용 일치 문제를 지금 보실 건데 첫 번째 보세요. 시점은 언제래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래. 그러면 주관적일까? 객관적일까? 그치, 유진아? 주관적일 거야? 그치? 주관적일 거고, 그리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 무슨 말이 나오지? 나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 나라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난쟁이라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는 당연히 내용을 알아둬야 되는 거고, 이 소설 같은 경우는 3번과 4번을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3번은 뭐예요? 소재의 의미라고 했을 때 난쟁이가 누구신가? 난쟁이라고 왜 꼭 얘기를 했는가? 그리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러니까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대 현실이라는 게 이게 이 당시가 언제예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해지던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 다음에 판자촌 이런 게 생기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 먼저 보고 갈 건데요. 개념 보세요. 기본적으로 현대소설이고요. 연작소설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고발적이고 비판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고발하고 무엇을 비판하냐라고 할 때 재개발된다라는 게 뭐라고요? 재개발이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산업화와 도시화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가 참 못됐던 게 뭐냐면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그래 아파트 세우고 좋은 건물들 세우는 건 좋아. 근데 뭐가 문제였어? 거기에 살고 있던 빈민층 판잣집들을 싹 다 밀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 살 데가 있어 없어? 없다란 말이야. 그래서 재개발되면서 되게 사람들의 배려 없이 거주지를 뺏어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발하고 비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점은 아까 얘기했으니 난쟁이 가족의 궁핍한 삶이 이것과 연결되는 거죠. 도시 빈민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산업화,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 빈민층이 무엇을 뺏겼다? 삶의 기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집을 뺏긴 거예요. 집을 그냥 국가가 확 뺏어서 거기다가 좋은 거 지어버린 거야. 그래서 상징적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거 이제 볼 건데요. 어쨌든 요거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달나라를 꿈꾸는 이상적 인물인데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난쟁이죠. 그래서 요렇게 성격들 알아두시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인물들의 그런 반응이 다 달라요. 아버지는 아까 뭐라 했어요? 달나라를 꿈꾼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환상으로 도피해요. 그 소리는 아버지가 자살을 하죠. 그래서 현실을 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어머니도 되게 무기력하게 나가라고 하니까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영호는 어때요? 철거를 거부해요. 영호가 되게 다혈질인 성격이거든. 그래서 되게 현실 저항적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영호가 대조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작품의 짜임은 이따 작품을 읽을 거라 보지는 않을 거고,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인 거 뭐라고요?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도시 빈민들이 뭘 뺏겼다? 삶의 터전을 뺏겼다. 그래서 그 소리가 뭐냐면 난쟁이 가족들과, 그러니까 행복동이 어디냐면 판잣집이야. 거기 사람들이 철거 개고장이라는 게 철거할 거니까 나가라 라는 그런 안내문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줬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집을 여기 다 쓸어버릴 거니까 여기에 세워지는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입주권을 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입주권이라는 게 결국엔 입주할 수 있다라는 초대장 같은 거지 무료가 아니에요. 무료가 아니란 얘기는 돈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돈이 행복동 주민들이 있을까요?
얘네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싸게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돈이 그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행복동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입주권을 싼 값에 팝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죠. 결국엔 뭐예요? 삶의 터전을 뺏긴 거죠. 뺏긴 거예요.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돈이 없어서 나의 집을 뺏긴 거죠. 그래서 지섭이 아버지에게 달나라로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예요? 지금 지섭이라는 사람이 지금 보시면 달나라라는 게 결국에 뭐예요? 아버지의 이상향이잖아요. 아버지의 이상향. 아버지가 여기를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사실 달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소리는 뭐예요? 이 세상이 부조리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달나라와 같은 그런 천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야? 세상이 썩어 빠졌으니 달나라라는 곳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라서 지금 뭡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세상이 너무 족같다라는 강조점. 그리고 결국에는 뭐다?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달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다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본문 가서 천천히 읽을게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했는데 난쟁이가 뭐예요? 외소증이에요. 작은 병이란 말이야. 아빠가 키가 작다란 얘기잖아요. 자, 난쟁이는 육체적 장애인데 그게 사회적 결핍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일반인과 다르다는 거죠. 아버지가 일반인이랑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뭘 상징해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1970년대 소외된 도시 빈민을 상징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단순히 난쟁이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며 소외된 도시 빈민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편견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 밖의 것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가 뭐예요? 사회의 잘못된 시선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는 거야. 아버지가 난쟁이는 맞아. 근데 난쟁이임에도 되게 성실하고 괜찮은 근로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라는 애가 누구야? 영수, 장남이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게 나와 있죠.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천국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사람들은 뭡니까? 지옥이 뭐예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의 삶에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넉넉한 삶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비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비유 나오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은유법 나와 있고요. 여기는 전쟁 같은 이라고 했으니까 지규 나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맞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 소린 뭐예요? 먹고 사는 게 늘 포기됐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날 아침 일 해서 이게 뭐예요? 과거 회상이라는 거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이해되세요? 통장에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 지금 여기 부분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과거 회상이 나오는데 여기 부분이 뭐야? 철거 개고장이 날아오는 부분이죠. 이게 뭐예요? 문제의 원인이에요. 문제의 원인.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곡장. 뭐라고요?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 그쵸? 이해되세요? 문제의 원인이죠. 그 다음에 결국엔 뭐예요? 난쟁이 가족이 아버지가 결국에 자살해요. 그러니까 비극을 만드는 소재이기도 하자. 이해되세요? 기어코 왔구나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알아두세요. 어머니는 철거 계곡장이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고된 사실이었어요. 이해되세요?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했으니까 결국에 뭡니까? 어머니는 계곡장이 날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뭐야? 빈곤한 밥상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것이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곡장을 천천히 읽었다니까 어머니는 글을 읽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글을 읽어주고 있는 거죠. 주택 4441 수신지 서울특별시 저 여기 너무 중요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게 왜 그래요? 지금 보세요. 여기가 제가 판자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들의 삶이 지옥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봐봐. 나관구 행복동? 이거 무슨 표현이야? 이거 너무 중요해요. 반어적 표현이야. 그 소리는 뭡니까? 사실 행복하지 않은데 동네 이름이 행복동이라는 얘기는 작가가 이것을 이러한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반어적 표현 중에 하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김부리 귀하,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귀하 소유의 아래 표시 건물은 어떻게 됐다? 법에 따라서 싹 다 밀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라. 9월 30일까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다? 강제로 철거하고 그 돈을 징수할 거다. 라는 게 뭐예요? 사실 그냥 나가라는 거야. 그쵸? 철거 대상 건물 표시 뭐뭐평 끝. 이렇게 나왔어요.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담에 꺾여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라고 할 때 보세요. 지금 보시면 벽돌 공장의 그림자가 우리 집 마당을 덮죠. 그쵸? 벽돌 공장이 우리 집 마당을 덮어요. 이거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이다? 가족이 행복한 미래를 갖고 있어요? 슬픈 미래를 갖고 있어요? 그쵸? 암담한 미래를 암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지금 벽돌 공장이 뭡니까? 벽돌 공장이 우리 집을 덮었다. 우리 집에 벽돌 공장 그림자가 우리 집을 덮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산업화 때문에 개인이 무시당하고 희생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산업화의 횡포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산업화가 발전되면서 지금 사람들이 산업화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축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아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쳤다. 뭡니까? 절망감과 답답함 있는 거죠.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뭡니까? 지금 답답하니까 이 사람들도 가서 왜 갑자기 집을 무너뜨린다고 해요? 우리 어떡하라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당연히 쓸데없는 짓이죠. 왜요? 얘네가 지금 여기에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 철거를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떠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엔 뭐예요? 사회적 구조적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 그러니까 뭐야, 집을 쓸어버리는 대신에 아파트 초대권을 줬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 돈 없으면 못 간다니까?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아파트 들어오든지, 돈 있는 애들은 아파트 들어오든지, 없으면 보조금 받고 꺼지든지. 근데 보조금이 돈이 많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집을 구할 수 있는 정도의 보조금이 아니에요.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비유법이고요. 주민들과 아파트 아파트에 관련된 사람들이 한태에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우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은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라고 할 때 검은색 승용차. 그 당시에 검정 승용차를 탈 수 있는 건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뿐이고요. 그러면 공무원, 공권력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은색 승용차를 타는 사람은 누구다? 뭐예요? 공무원이다. 근데 공무원은 국가 사람이니 공권력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라는 소리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왜 동사무소에 오게 됐냐면 나는 이 정보들을 알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아버지와 두 동생은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뭡니까? 그거예요. 일용직,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일을 찾으러 왔다가 철거 개고장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것이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매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요. 그 소리는 뭐냐면 사실 이 난쟁이네 집도 가난하니까 아파트 입주권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가난하니까 입주권을 팔라고 얘기한 거야. 이해되세요?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라고 할 때 지금 보시면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야? 아버지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괜히 다른 데 관심을 갖는 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똑똑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지금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 책을 읽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 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도 역시나 사회의 약자인 난쟁이를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나와 있죠. 이해되세요? 넘어서 읽을게요. 철거 개고장을 받고 동사무소로 몰려가는 사람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아까 어머니가 어떻다고 했어요? 어머니 성격이 되게 현실 수능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현실 수능적이라서 지금 뭡니까?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찰이라는 게 뭐냐면 대문에 누구누구 집입니다를 지금 뭐예요? 떼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어때요? 수용적인 사람이죠.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못마땅한 모양이다. 아까 영호 어떤 사람이었죠? 저항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포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그거야 누구네 집입니다 이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뭐예요?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불편하겠죠.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것이다 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요 실직했어. 공장에서 잘렸거든? 왜 공장에서 잘렸냐면 이거 억울해요. 공장이 밥도 안 주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억울해요 이러다가 잘렸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20일 안에 무슨 일이 생기겠니? 정리해야지. 그 소리는 뭡니까?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라는 거죠.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라고 하는 거죠.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는 어때요? 현실 저항적인 태도죠. 영호라는 사람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다. 이 새끼 미친놈이에요. 왜요? 현실 저항 의지는 보이나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요. 그쵸? 이해되세요?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 부대를 마루 위에 놓았다. 라고 얘기했던 게 뭡니까? 지금 보시면 그냥 아버지 부대를 마루 위에 놓았다는 건 아버지 지금 물건을 마루 위에 놓았다라는 겁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해서 아버지도 역시나 체념적 태도죠. 뭡니까? 지금 뭐예요? 아버지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포기하자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전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것이다. 라는 게 뭐야? 아버지 역시나 체념하고 있고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돈 없으면 못 간다 이 얘기예요. 영희가 마당과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그럴 때 보세요. 영희가 나중에 죽거든요. 되게 마음 아프게 영희가 죽어요. 근데 이 펜지꽃이라는 것 자체가 뭐다? 영희를 상징하는데 영희가 어떤 인물이냐? 순수하고 연약한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 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결국엔 뭡니까? 그들 옆에 법이 있다는 게 그 당시의 법은 소외 빈민계층을 법이 빈민계층을 신경 써야 안 써요? 그쵸? 고려 안 한다 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법이 부조리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법이 빈민계층에게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빈민계층은 어때요? 분리가 아니라 불리하다는 얘기고 냉혹한 현실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잠깐 끊었다 갈게요. 네, 맞아. 보시면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까지 지금 철거의 상황에서 문제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나는 그때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응?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서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여기 얘기할 때 지금 풀냄새가 뭐래요? 풀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 빈민의 삶이죠. 왜요? 도시에 있었으면 풀냄새가 안 났겠죠.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영희는 풀냄새가 나는데 지금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은 고기 굽는 냄새가 나요. 그럼 여기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거죠. 대조. 그쵸?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곤 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니까 얘가 고기 냄새인 걸 몰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다는 표현이죠.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진짜 못됐어. 나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난다. 우리도 나중에 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뭐야? 아버지가 실제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 원망하는 거죠. 왜요?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우뚝 섰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뭐요? 이게 부자 애들이 입는 거죠.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 아버지는 악당도 못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나는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제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영희는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뭡니까?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과거 해상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다시 현재로 오시면 어때요? 지금 철거 개고장이 날아왔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갈 처지가 된 거야? 쫓겨날 처지가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파트에 입주할 형편이 안 되는 동네 주민들은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납니다. 나는 노비 매매 문서를 조판하면서 노비 매매 문서는 사라졌지만 가난이 되물림됨을 인식한다. 그리고 고생만 하다 죽은 친구 명희,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진 아버지와 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에 매달리게 된 가족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자신이 3년 반 전에 서커트스탄에서 일을 했던 것을 어제 일처럼 이야기하고 나는 아버지에게 병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버지가 놓고 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1만 년 후의 세계. 이거 뭡니까? 요 책에서 뭐가 나와요? 요 책은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세계가 나와 있죠. 영희는 온종일 펜지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 내가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받기에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쓸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먼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들어 퉁겨보는 것이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라디오를 사러 갔다고 했죠. 강의를 듣기 위해. 그러니까 라디오는 나의 희망이에요. 공부를 해서 뭔가 상황을 바꿔보겠다는 나의 희망이고 그 다음에 기타는 뭐예요? 영희가 갖고 싶어하는 거니까 영희의 꿈과 희망이에요. 이해되세요?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옆얼굴이 아주 예뻤다.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다. 싼 거를 사면서 영희의 기타를 사준 거죠. 그 라디오는 고장이 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라디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꿈과 희망을 상징한다고 했죠. 근데 그게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와 영희의 꿈이 망가질 것을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1만 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 에 사는 젊은이에게 빌렸다.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그 사람은 가정교사로 살고 있었죠. 그 소린 뭐예요? 이 지섭이라는 사람도 부자는 아니야. 뭐야? 가정교사라는 게 뭐야? 소외된 계층이죠. 제가 그 얘기했죠. 난쟁이는 소외된 계층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섭이 역시도 소외된 계층 중에 하나인데 걔가 뭐라고 얘기해요? 걔가 뭐라고 얘기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래요? 배려가 없는 땅이라는 거야. 이기적인 세대라는 거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아버지는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시대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기심과 차가움이 가득하다는 거죠.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가 모두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법을 어긴 적은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는 어떤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회인 거죠.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요. 이렇게 했을 때 달나라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소리는 뭐예요? 지섭이나 그 다음에 난쟁이 아저씨 아빠는 둘 다 이 시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얘들아,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호와 영희가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춧가루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봤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지금 뭡니까? 아버지가
달나라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해되세요? 그 소리는 뭡니까? 아버지는 종이 비행기래. 그 소리는 뭐야? 종이 비행기에는 하늘로 이렇게 뿅 날지만 결국에 땅으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살하는 장면이고 아버지는 어떨 거야? 희망이 좌절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달나라를 따라서 가기 위해서 지금 올라갔지. 그리고 뛰어내릴 거야. 근데 그게 정말 달나라로 가는 거야? 아니죠. 아버지는 죽게 되는 거고 결국에 뭡니까? 아버지는 희망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뭡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죽죠. 떨어져서 죽어요. 그거 알고 절규한다까지 나왔는데 제가 얘기했죠. 난쟁이 가족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요 정도로 난수공은 정리하실 거고요. 난수공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사회에 대한 비판. 그럴 때 비판의 대사 지금 비판을 할 때 난쟁이는 무엇을 의미한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의미한다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점이 과거 회상이 나오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이 종종 나온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너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난수공 마무리 지읍시다. 고생했어요.